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 달러가 왜 자꾸 강해지나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늘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도 반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54,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하고 건전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주말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또 한 번씩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NFT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개가 나와 있네요. 전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로 불리는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의 미술관인데요. 얘네들은 조만간에 NFT 디지털 아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술관의 현대미술 담당 부서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통제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다도 NFT 산업에 빠질 수가 없다. 찰스 홉스킨스는 이미 상위 NFT 플랫폼들과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는데요. 지금 대다수의 NFT 플랫폼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우리 칼다노로 옮겨올 것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구시대 유물 같은 마이스페이스, 넷스케이프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기술력을 얕보고 있는 찰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미 이더리움 생태계가 굉장히 크고 투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이다가 추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공존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에이다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8월 그들은 알까기가 아니라 알론조라는 메인넷을 출시할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론조의 가장 큰 목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론조의 테스트넷은 다음 달부터 가동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퀀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퀀텀의 창업자 패트릭 다이는 최근에 자신의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퀀텀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NFT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퀀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NFT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앵커가 API 서비스를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폴리곤, 매틱이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폴리곤과 엑스다이, 옵티미즘 등등에게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앵커의 아성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CRO 토큰 같은 경우 이제부터 레저 나노 지갑에서 지원이 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CEO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트코인 여전히 관심이 없다. 나도 마스터카드 관심 없거든. 계속 비자 카드 쓸 거야. 비자 CEO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카드 CEO 같은 경우는 CBDC를 비트코인보다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쇼핑이라든지 매수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비트코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이 듀크 대학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꽤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초기 투자보다 지금 100배 정도 대박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코인데스크의 소식통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고요. 만약에 듀크 대학이 500만 달러만 투자했더라도 그 돈은 지금쯤이면 5억 달러가 됐을 것이다. 이는 기부금 펀드 치고는 큰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와 듀크 대학은 별다른 코멘트나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배까지는 아닐지라도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대박을 낸 또 다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운용 자산이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뉴질랜드 은퇴 자금 펀드인 키위세이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총 투자 자산의 5%를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할당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투자를 시작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10,000, 지금 5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꽤 좋은 성적을 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회사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te지의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자,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알트코인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왕관을, 그러니까 왕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고 저렴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 이 사실이죠.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비트코인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ETF도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아무래도 승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44년이 걸렸고 애플은 42년, 아마존은 24년, 구글은 22년이나 걸렸는데 비트코인은 딱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장세가 남다른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세금 정책이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매도할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조세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거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테슬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게 됐을 때 현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한 것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무려 53% 정도나 더 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누가 그러면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겠냐라는 불평이 나오게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이 세금 53%를 우습게 하는 부자들이 사겠죠. 이미 주문한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제가 트위터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기념으로 하는 겁니다. 기념으로. 그리고 나중에 세금 정책이 좀 완화되게 되고 나면은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53%의 세금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섭게 세금을 매기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주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두고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찾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닥을 찾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껑충 뛰어 오르게 되겠죠. 이 부디 바닥을 이미 찍었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비슷한 소식이 또 나오게 됐는데요.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건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거래소로부터 출금도 늘어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두고 진스크립토라는 분석가는 이 매수 세력들이 저점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100개 비트코인 이상의 대규모 이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거래소 및 월렛 등의 거래 가능한 월렛에서 순 유출됐다는 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을 암시하는 신호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조정 및 하락 기간 동안에 그들의 투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강세만큼이나 단단해지고 있는 존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왜 계속 하락하고 있을까? 달러의 강세도 예로 들 수가 있겠지만은 몇몇 사람들은 GBTC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GBTC에서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GBTC 상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몇 주째 GBTC 상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갔었다고 하는데 이 양날의 검이 아닌가. 이 상승 프리미엄이 붙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만은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았었던 블룸버그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인플레이션 및 달러 평가 절하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자산을 지켜줄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또 제격이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격이 8배 정도 상승해가지고 올해만 가격이 4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안에 10만 달러만 가도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40만 달러.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올라갈 정도가 된다면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53,600불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겨줬었고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은 두 개의 저항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저항 같은 경우는 거의 뚫었습니다. 54,000달러 좌석에 엉덩이를 들이민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저항 같은 경우는 56,000달러대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 이라는 말과 함께 비트코인의 더한 가격 상승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조정을 받을 지연정 이 비트코인의 수요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해져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은 몇 년이 흐른 후에는 일반인들은 비트코인 하나를 보유하는 것을 이제는 꿈도 못 꿀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비트코인 하나를 보유하는 것은 이 한국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한 3채 정도 보유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비트코인 가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 희망사항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기 힘들죠. 그 정도 부 같은 경우는 부디 그런 기회를 이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재밌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주말인데 주말하면 생각나는 라면 짜파게티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